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상동특별계획구역에 부천 첫 전용 파크 골프장을 조성합니다. 부천시는 최근 상동 일대에서 틈만 나면 현장 속으로 시민소통 행사를 열고 파크 골프 전용 구장 설치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천시는 이번에 나온 시민 요구를 반영해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전 최장 3년 동안 일부 부지를 단기 파크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까치훌 정수장 상부, 부천 대장지구 공원 예정지 등 권역별 파크 골프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부천에는 파크 골프장 전용 구장이 없어 동호인들이 인천이나 시흥, 연천 등 다른 지역 구장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국비 45억 3,7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융자 지원 예산 20억 원과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2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 192곳 가운데 부천이 98곳으로 관련 수요가 높은 만큼 추가 예산의 일부는 부천의 노후 주거지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등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으로 노후주택 정비와 교통약자 지원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첫 하천 복원 사업인 부평 굴포천 생태하천이 올 연말 준공됩니다. 이에 앞서 30년 만에 자연 생태 공간으로 전환되는 굴포천에 본격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물맞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송유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굴림새를 돌리자 하천 바닥에서 조금씩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며 하천을 조금씩 채웁니다. 30여 년 만에 복원된 굴포천 생태하천에 유지용수 공급을 시작한 것. 마침내 굴포천이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구조물 그 회색지대가 바로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곳이 단순한 생태공원을 넘어서 지역 주변의 문화자산과 함께 어울리는 관광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굴포천은 그동안 적은 수량과 하수관로 이동 등으로 1991년부터 곳곳이 콘크리트로 덮여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후 서울 청계천이 복원에 성공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자연하천 복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굴포천 역시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5년 환경부로부터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하천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여 본래의 기능을 잃었던 하천을 도심 속 수변, 친수,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km 구간이며 총 84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굴포천 복원 구간의 하천수는 굴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취수해 별도 재이용 시설에서 소독 처리를 통해 1일 4만 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인천 가족공원부터 시작되는 상류 구간에 대한 복원입니다. 이 구간 외 상류 구간도 이제 복원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여기 이제 복원한 곳에 수질이나 생태환경 복원되는 거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상부 구간에 이제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서 저희가 굴포천 복원 2단계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은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굴포천.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하천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 도심에는 아직도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하천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이나 도로,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전 생태하천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오염하천을 함께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직접 들어봅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모습이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덮였습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하천을 덮어서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결국엔 그 피해는 도시에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국에는 도시관리계획의 핵심은 결국 기본시설입니다. 기본시설이라고 하는 건 도로라든가 하수도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여기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하천의 복원 문제까지 얹어지게 된다면 함께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문제, 그 다음에 하천이 복원됐을 때 자연적인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충분히 가깝게 복원할 수 있게 된다. 하천이 이 도로나 주차장 같은 걸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발전에 대한 계기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하천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천은 하천 복개율이 도시 내에서 강화를 제한 38%가 넘는 면적이 이 생태 하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열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걸 이제 도시의 발전 전략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하천이 이제 덮이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천의 양 옆에까지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토지를 타이트하게 이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재개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이 새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맞물려서 하천을 복원하는 방식이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바로 가는데 바람직하다. 특히 이제 원도심 측면에서 본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실제는 그 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적을 하천을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 된다면은 생태적인 그 수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그 삶의 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연동돼서 같이 개발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도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식과 그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문가도 그렇고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라든지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이 선명성이 좀 더 있어야만이 다음 작업인 예산이나 다른 기술적인 면들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이 최근 세금 회피를 위해 서울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늘고 있다며 편법 행위가 있는지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전수 검증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인데요.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신고했는지 또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료가 실제로 상환했는지 대출만 본인 소득으로 상환하고 생활비는 부모 도움을 받는지 등 증여 적법 여부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유튜버와 BJ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편성해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가 명백한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부천역 일대를 무대로 이른바 막장 유튜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물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 막장 유튜버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과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철도역 환승 주차장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경기도 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조사 결과 도민들의 철도 이용 조건에 역 인근 주차장 확보가 역 신설, 노선 확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환승 주차장 지원 기준을 명시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77개 환승 주차장 가운데 22곳에만 운영 중인 스마트 주차 시스템도 전면 확대해 도민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혼잡한 출퇴근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개 주요 환승 역사에 대한 맞춤형 혼잡 완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혼잡 개선 사업이 추진되는 5곳은 잠실, 홍대 입구, 강남, 서울역, 신도림역입니다. 서울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규모, 역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역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역사 내 협소한 공간에 지작물을 철거하고 혼잡이 집중되는 게이트를 이동하거나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5개 역에 배치된 안전요원도 기존 30명에서 48명으로 확대합니다. 행사나 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대책을 가동합니다. 시는 택시업계와 협업해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하고 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시내버스 막차 연장 운행과 올빼미 버스 노선 등 심야 시간 버스 운행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맞춤형 1:1 상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안내와 신청 연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내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반응이 다수 나왔으며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이해하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오는 19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 결과는 향후 지원제도 보완과 신청 절차 개선, 홍보 방식 개편, 사각지대 유형 분석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 매입 임대 2차 예비 입주자를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지역은 김포 구례동과 수원 고색동, 안산 고잔동 등 5곳이며 모집 인원은 무주택 미혼 청년 123명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접수는 GH주택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시와 협력해 주한미군 부대 이전 후 오랜 기간 방치된 의정부 소재 천보산의 자연환경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환경 복원 활동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주둔 미군들이 남긴 부대 마크 등 인위적인 상징물들을 제거해 천보산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